안녕하세요. 당신을 바꾼 100권의 책. 근데 10권만 할 수도 있고 1000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혜경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중고등학교 때 엄청 외웠잖아. 제목은 제목. 그러니까 맨날 이 세상을 바꾼 책 그런 거. 뭐 함무라비 법전. 네. 나 지금까지 함무라비 법전 한 구절이라도 읽었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의뢰. 읽어야 되는 책.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그 교과서에서 맨날 책 외웠는데 정작 무슨 내용인지 읽어본 사람 거의 없어요. 네. 저 천하의 모범생의 노 선생도 저도 한번에도 못 봤어요. 아니 저기 그때 나온 책들 아직 다 못 봤지. 고등학교 때. 그럼요. 나도 아직까지 다 죽기 전에 볼 수 있을래나 모르겠어. 근데 그게 봐야 될 책이라고 사람들 얘기는 하긴 하지만 문제는 내가 이거 봐야 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전 중에서 의외로 안 읽어본 책들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유명한데 안 읽어본 책.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 정약용에게 3대 저작이 대표작. 네. 1표 2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것도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왜냐면은 항상 사지선다니까. 경세유표, 목민심서 그리고 흠음신서입니다. 네. 이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안 본 책은 흠음신서. 그렇겠지. 아니 왜냐면 경세유표는 논문 쓰는 애들이 조금 봐. 인용들을 해야 되니까. 맞아. 근데 난 지금 흠음신서 본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이쪽으로 전공하시는 분들이야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안 봐요. 그래서 목민심서는 우리가 전에 좀 했어요. 꽤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이 있어가지고 조회수 올리려면 목민심서가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약용의 대표져서 세계는 어쨌든 다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흠음신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흠음신서를 소개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이제 사전 오해가 좀 해소해야 되는데 경세유표는 법전, 목민심서는 목민서, 목민서, 흠음신서는 형법서인데 이게 남들은 안 쓰는데 정약용만 쓴 거냐? 그러니까 완전 창작물이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책이냐? 그렇지는 않죠. 아니 가끔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썼다. 수령들이 좀 제대로 통치하라고 해서 썼다. 그러면 딴 놈들은 이런 생각도 안 하는데 정약용만 이런 걸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미 그러니까 목민류 그래서 목민서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천조 이후 때부터 율곡 이후부터 시작해서 간단하게나마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다 편찬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경세유표 법전이다. 조선후기 법전 엄청 편찬됩니다. 그렇죠. 흠음신서 같은 거, 심리록, 추간지, 이런 거 계속 편찬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선 후기 되면 이 형법서가 좀 특이하긴 특이해. 이게 막 편찬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표현하면은 재판은 하는데 살인죄, 특히 살인죄 관련된 판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모아지고 거기에 대한 책들이 정조도 심리록 쓴 이유도 실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때 갑자기 이렇게 많아지는 거는 아무래도 상호학이 발달하니까 사회에서 분쟁이 많이 나요. 이건 사람들 잘 맞추더라. 조선 정비는 이게 도박 이런 게 별로 없으니까 장사를 안 하니까 그렇죠. 상업 살인 사건 날 일이 별로 없어요. 물어보면 다 맞추던데. 그러면 조선 정기에 살인하는 건 대본인 건수가 뭐냐? 치정살인. 전부 치정이야. 전부는 아닌데 거의 그래. 대부분. 근데 이제 조선 후기업은 이제 별게 다 있어요. 사채, 도박, 돈 문제가 얽히니까 복잡해져요. 단순히 어떤 경제 사범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이제 욱하면 결국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렇게 되게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 문제하고 실제로 살인까지 같이 겹쳐지니까 되게 복잡해지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선이 전문 법조인이 없잖아. 네. 전문 수사관, 그러니까 법정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수령이 과거급제한 수령이 재판을 하는데 조선 정기는 진짜 별거 없어, 그지? 그냥 대부분의 이제 이 수령이 그렇다고 법전을 달달 외운다 그렇진 않은데 우리는 형방이랄지 수령도 형방이 일이 따로 있으니까 형방이 경국대전을 다 외우고 있고 주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판결을 수령이 내리고 이런 구조였었는데 사건도 단순해요. 그렇죠. 하다가 실수로 밀어서 넘어졌대요.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끝나요. 근데 이제 후기가 되면 실수로 밀어서 넘어졌대. 왜?
찾아보면 알고 보니까 뭐 사채빚을 안 갚았니, 네. 뭐 얘가 옛날에 돈 떼먹고 튀었니, 이게 내막이 다 있어. 그 내막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전개는 큰 쉽잖아. 문제고. 그냥 과실치사면 과실치사야. 근데 이거는 이게 과실치사인지 고의로 한 고의로 건지, 한 건지 말은 미뤘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미리 다 계획을 한 거냐, 우발 범죄냐. 예. 이걸 어떻게 판정하냐고. 그래서 이제 막 물어봐요. 이제 이거는 안 되거든.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늘 하는 말이 덕이 있으면 된대. 네 탓이래. 그러니까 수량이 덕이 없으면 처리를 못 하는 거고 덕이 있으면 처리를 잘하는 거고. 네가 해봐. 아 이때는 참, 네. 이때는 증거가 없으니까 네. 자백을 해야 돼요. 네, 자백이 정말 제일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10명이 있어도요. 네. 자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우기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때는 뭐 문서 위조범, 뭐 많습니다. 전문 조폭, 예. 해보고 조직범죄 많아요. 해보고 자백해. 예. 상습범도 많고요. 아니 한 3년형 살 거면 자백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사형죄야. 누가 자백을 해? 누가 무슨 재주로 감화를 시켜? 도리를 가지고 설명하래. 너가 죽어야 된다고. 아이 그 범죄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거나 저렇게 주거나 그럼. 우기는 거지. 아니야,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판례집이 자꾸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억울한 사람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판례집이 나오는데 이 우리 정약윤 선생이 또 이제 부심이 작용하는 거죠. 이런 책은 내가 써야겠다. 이분은 하여간 못 참아. 그래서 이 흥엄신서에 대해서 조금 오해는 이게 정말 이 난세에 정약용만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흥엄신서가 중국과 한국의 이제 판례들을 모은 거거든요. 그 판례만 모은 게 아니라 이제 설교를 하세요. 이제 판례를 놓고 봐라 이게 뭐 이래야 되지 않니 저래야 되지 않니 좋은 말씀도 많이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또 정약용의 창작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 어쨌든 정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거 나오면서 여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내가 봤더니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더라. 이런 방식으로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감동받는 말, 뭐 백성들의 억울함을 살펴야 된다. 이거는 원래 아무도 다, 예,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된다. 뭐 뭐 이런 훌륭한 것들. 말. 네. 근데 그 정약용이 한 말이 아니고 다 옛날부터 한 말이에요. 아 조선 정기부터 나옵니다. 아니, 원억을 없게 하라. 조선 정기부터가 아니지 원래 이제 그쵸? 국가가 생길 때부터 나와요. 저 원억이란 단어는 되게 이렇게 머리에 콕 박혀가지고 항상 원억.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 원통하고 억울한 게 없게 하라. 이런 거. 자 그렇게 돼서 여기 이제 되게 판례들이 많고 보통은 이제 판례를 사건을 소개하지. 그렇죠. 사건을 소개하고 그러니까 거기 어떤 내용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됐고 어. 실제로 판결이 어떻게 났고 뭐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이 하고 되는 거죠. 그 정약용 선생께서 이제 해설을 다는 거지.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래문 이렇게 했어. 네. 네. 그래서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를 제가 읽어볼게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골에서 저녁 늦게 돌아가다가 예사로이 귀신을 만나 물로 끌려가서 발을 옮겨놓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치명된 자는 목이 등 쪽으로 젖혀지는데 말은 비록 괴이하지만 이런 일은 늘 있는 일이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 뭐 귀신이 끌고 물귀신이 끌고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는 미신이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이 많다. 네. 그래서 귀신이 죽은 살인과 네. 사람이 살인을 죽인 법을 구별하는 법을 쓰신 거예요. 네. 이 사건은 비록 그러니까 귀신에 의한 건 아니지만 이런 귀신에 대한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물에서 귀신을 만난 사건에 대한 논급이 비록 법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마졸사라 그래서 마귀가 갑자기 죽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언록에 물, 산, 길, 방에서 이렇게 그 마귀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런 법문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없다고라는 그렇게는 이제 말할 수가 없다. 조금 애매하게 네, 말하긴 네, 했어요. 그렇죠. 귀신을 잡아라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뭔가 관련된 이런 법조문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귀신을 만나 길에서 죽은 자는 그 시체가 부드럽고 거세지 아니하다. 근데 이게 무언록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근데 이거 반대 아니야? 귀신 정말 귀신을 그러니까. 만나 죽었으면 이제 사후 경직이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게 귀신을 만나 죽은 자는 참 시체가 너무 부드럽고 안 세대요. 이게 이제 무언록에 제상가 소사조라 그래서 이건 침상에서 누웠다가 실화로 타 죽은 경우에 대한 조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불에서 죽은 자는 그 시체가 부드럽고 외상이 없어서 가위 눌려 죽은 경우가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귀신한테 죽은 시체가 부드럽다는 사실은 법문에 분명한 것이다. 이렇게. 아마 이거 의사 선생님 보시면 분명히 뭐 예를 들면 나도 우리도 모르잖아. 네. 근데 뭘 들면 심장마비라든가 뭐 이렇게 고혈압이나 이렇게 해서 자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사후 경직이 덜 옵니다. 뭐 이런 또 댓글이 맞나요? 달릴지도 몰라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또 전문가가 또 달 수도 있잖아. 왜냐면 이때 귀신에 죽는다는 건 사실 왜 죽는지 모르는 거지. 그렇죠. 돌연사부터 시작해서 옛날 의학이 되게 수준이 낮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병명. 증명이 안 되죠. 이렇게 새로 재현이 안 되고. 뭐 지금처럼 뭐 CSI 있고 그럼, 조사를 다 그런 것도 하면 아니까.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안 되는 원인 거죠. 불명은 다 갑자기 귀신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근데 이제 물귀신은 좀 너무한 거 네. 같아.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물귀신인데 마중 쪽에 마귀에 걸린 경우의 조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경중이 그러니까 이 형증이 구별이 되지만 부드럽다라는 내용이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무언록에 없는 것은 법문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물에서 죽은 시체의 경우에 이렇게 그 마귀에 걸린 마중 이게 마귀에 걸렸다는 내용인가를 살펴서 부드러운지를 알아낸다면 억울한 일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된다 할 것이다. 이렇게 쓰고 아무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귀신이 죽였으면 법이 없는 거니까 귀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괜히 누가 저기 했니 억울한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살인죄는 아니다. 죄 없는 사람 건드리지 마라. 그런 뜻에서 쓴 거죠. 그래서 이게 중국 사례인데 어느 돌팔이 의사가 돌팔이 의사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결론은 돌팔이가 됐어. 돌팔이 의사가 이제 동생의 부인이 배탈이 났는데 처방을 잘못했대요. 가벼운 배탈인데 독한 설사약을 쓰는 바람에 부인이 죽었대. 근데 이것도 솔직히 모르는 거야. 그렇죠. 부인이 위암이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냥 이제 이렇게 책기가 있다 근데 이랬다가 아무튼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도 의사 선생님도 억울한 게 많은 게 겉으로 멀쩡하면 가벼운 증세라고 가족들이 미리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지. 근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네가 처방 잘못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분이 명의였을 수도 있어 사실은. 그 증세 속의 증세를 본 건데, 그지? 아무튼 이래서 저기 재수 씨가 사망을 하니까 동생이 고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사 동생의 부인이 사망을 했는데 그 동생이 자기 형인 의사를 고발한 거죠. 네. 근데 이것도 사연이 없는데 이게 또 유산 분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의사면 돈이 많을 테니까 저기 뭐 합의금 줘 이랬을 수도 있고 뭐 불륜 사이였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내용은 없어. 네. 근데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수령이 판결하기를 이거는 가족끼리 고발한 거니까 일반 고발하고 다르다. 그래서 매도 좀 치고 꾸짖고 바로 잡아야지. 꾸짖고 가족끼리 그러면 안 돼 이렇게. 꾸짖고 그리고 의사 면허 하지 마. 나 의사 면허는 이제 없는데 너 의사 하지 마. 딴 거 해. 이렇게 판결을 했대요. 그러면 참 명판결이냐 이게 잘못된 판결이냐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영 선생이 이제 평을 갑니다. 형을 이제 사형죄로 고발을 한 거죠. 살인죄니까. 그 살인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까. 유죄 판결 나면 네. 사형이라는 그렇죠. 뜻이에요. 사형을 주죠. 근데 이제 무고면은 동생이 사형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옛날에는 무고를 하면 그 무고죄. 형량만큼 받아요. 똑같이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노 선생이 5년짜리 형벌을 죄를 졌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무고로 판결이 나면 내가 5년을 그걸 살아야 돼. 그러니까 형제간에 사형죄를 갖고 고발했다는 건 서로 너 죽고 나 죽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쨌든 전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정여경 입장에서는 이게 풍속의 큰 죄인데 이게 뭔가 좀 더 세게 벌을 줘야 되는데 그냥 꾸짖고 넘어갔다. 조선사회 무서워.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나 앞에 한 말. 진짜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은 형이 약해요. 근데 이게 강상죄로 오면 또 얘기가 달라져. 오히려 우리나라 쪽이 더 세게 이걸 또 강하게 이제 규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선왕의 법이 안 지켰다. 니네가 법을 제대로 못 지킨다고 다산이 중국을 걸고 들어가는 중국을 거야. 이제 중국에 이렇게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게 의료 사고냐는 거잖아. 그렇죠. 이게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산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의료 과실 문제는 내가 논할 바가 아니다. 내 전공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강상죄만 보겠다. 지금 이러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발력도 좋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정말 고민이 많았고 실제로 이제 수령 생활을 했을 때 이런 고발 사건이 들어온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정작 내가 그런 걸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판별할까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런 문제 많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저상식으로 봤을 땐 이건 오히려 드라마 작가가 보면 참 좋아. 그렇죠. 스토리가 분명한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교훈 내지는 이렇게 교훈이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게 판결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정약용 선생이 했던 거기에 대한 어떤 비판이든 어떤 판단이 또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어떤 식으로 엮을 수도 있는 거죠. 신뢰가 들어가야지 좀 현실성이 있는 사람 사는 그렇죠. 얘기를 봐야 돼. 사람 사는 그러니까 삶을 봐야 되지 제도만 봐가지고는 안 그려지죠. 물론 이게 좀 어두운 면의 삶이지만 우리가 왜 형사 프로그램 요즘 뭐 프로파일러 인터넷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성격이 이상해서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우리가 또 인간 사회에 또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 작가 같은 분들이 좀 또는 역사 정말 역사 좋아하는 분들은 그 시대 사회상을 보기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책 소개한 데다가 너무 옆으로 많이 됐는데 다음 시간에는 진짜 사람들이 다 들어봤지만 읽어본 사람이 별로 없는 책. 박지원의 열알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부터 저희 연구소에서 본격적인 인문학 강좌를 확대해서 시행합니다. 인문학 아카데미는 특정 주제를 가지고 매주 토요일에 격주 단위로 시행합니다. 한국사 교실은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저희만의 한국사. 오프라인은 격주 단위로 매주 수요일에 시행합니다. 중간에는 영상 강의를 제공합니다. 고전 아카데미는 인문학 고전을 폭넓게 해석하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역시 격주로 토요일에 시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실 분은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